공부라는 게 사실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슈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교육제도 바뀌었다, 교육과정 바뀌었다. 저는 이게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가 부족할 때는 하나씩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1등이에요. 교과로 가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안 되니까 그래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종합전형을 또 노려볼 수 있겠죠. 또 그게 안 되면 뭐 논술이라는 걸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수능이라는 걸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요즘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 지나가고 나서 그래 두 번째 차 나 타야 되는데 못 탔네. 이런 식으로 보내기만 한다는 거죠. 차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서 못 타는 게 아니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입학하면 정말 전교 1등 딱 찍고 고등학교 생활 퍼펙트 딱. 그런데 지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나 왜 그랬지? 뭐 이런 거요. 내년 되면 더 심각해질 거려? 내년 되면요. 제가 이제 지금 고3 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첨삭 지도를 해주잖아요. 학교에서. 해줄 때 이제 보면 2번이 보통 동아리에서 좀 심화된 교육활동들이거든요. 근데 너 동아리 써. 그러면 동아리가 다 친목 동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친목을 쓸 수는 없거든요. 친구들과 화목했어요. 뭐 이런 얘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실컷 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들이 다 저질러지고 나서 3학년 때 와서 뭔가를 써먹으려니까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가 돼 있나? 내신이 돼 있나? 그렇다고 종합전형 맞추려고 뭔가 개인적으로 어떤 스토리가 있나?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결국 목표를 못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딱 내신 망치고 나면 걔네들이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학은 정시지? 뭐 이래요. 아니 기회를 줬으면 한 번 정도 다 찔러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수시는 하향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수능 영어 4등급이 서울대학교겠대요. 정시에.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교수들은 그러면 우리 원소 가르쳐야 되는데 원소 애들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대문제죠.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영어 4등급이 우리 서울대에 왔다라는 게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겠죠. 하지만 전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영어 4등급 받고 연대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정시에. 갭이 커요. 점수 차가 커져요. 그런데 서울대는요. 감점이에요. 감점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4등급 그걸 1등급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느니 다른 과목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려버리는 게 정시에서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애들이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요. 연대 쓸 생각 없는 애들이에요. 고대 쓸 거예요. 서울대 어차피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대는 영어 점수에 아주 변별력이 세요. 고대는 서울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대, 고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난 고대를 택할 거고 그리고 서울대 쓸 거고 점수 나오면. 저런 게 정보였다라는 거죠. 강남 대치동에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들이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야, 영어 하지 마. 그냥 수학만 해. 이런 정보. 왜? 애가 영어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고3 때요. 고3 딱 올라왔을 때 성적이 나쁘지만 대학에 잘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작년에 저희 반 학생 3월 달 전국연합 성적이요. 수학만 1이고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이 모두 3이었어요. 얘는 그냥 정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끝까지 한번 해봐라 너는. 그래서 수시도 다 의예과만 써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시 때도 잘 나왔죠. 왜? 9월 달에 영어랑 과탐한 과목이 1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수능 때는 전부 1등급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 다니고는 있는데 한의학과 붙고 연세대 붙었는데 연세대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학생한테 야, 너 끝까지 밀어붙여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요. 얘는 수학이 끝난 애더라고요. 고3 올라왔는데 수학이 끝나 있더라고요. 특히 가형에서요. 가형인데 어려운 이과 수학인데 수학이 끝나 있. 어떤 시험지를 밀어도 그냥 막 풀어가지고 한 92점, 96점,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 3학년 동안 무슨 공부합니까? 짤짤한 공부들 해가지고 성적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공부량이 수학만큼을 당해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나간다면 3학년 때도 승산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입시 설명회 가서 울산만 내가 특별한 정보를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가서 다 얘기합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탐구를 끝내고 오세요. 이 정시에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재학생들이 경쟁 상대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수능이라는 건. 재수생들, 삼수생들 이런 친구들이 경쟁 상대자인데 이 친구들은 탐구가 끝나 있는 친구예요. 3월달 전국연합 보면요. 사실 재학생들만 본 시험이고 탐구 1등급의 점수가 형편없습니다. 뭐 37점이 1등급 컷이고 막 이래요. 그런데 9월 모의평가 수능으로 가면요. 하나 틀려도 1등급 보장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48점이랍니다. 50점 만점에. 이게 뭐냐면요. 탐구는 2점짜리, 3점짜리가 있어요. 2점짜리 틀린 애까지, 실수한 애까지만 1등급으로 허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니, 틀리면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구는 50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2학년 학생들 끝나기 전에 탐구 끝내놓고 그리고 국어 공부를 갖다가 별다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국어 공부는요. 어렸을 때 독서가 완벽한 친구는요. 국어 공부 안 해도 국어 점수 나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서 싫어하고 컴퓨터 좋아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국어를 공부해야지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친구 있어요. 부모님들 성적표 봤을 때 국어 성적이 우리 애가 1등급? 어떨 때 1등급? 아우 잘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3등급. 아, 문제가 좀 어려웠어. 실수 좀 많았어요. 그래, 너 1등급 받았었으니까 또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애를 토닥이면 안 돼요. 얘가 문제 있는 애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애들 이렇게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요. 지 좋은 지문 나오면 성적 올라가는 거고요. 지 읽기 싫어하는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 비문학에서 나오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애들이에요. 지문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읽히지도 않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독서의 문제입니다. 독서의 문제. 실제 저희 반 학생이 한 6개월 정도를 아파가지고 쉬는데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국어는 1등급 수능 때 찍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어렸을 때 독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친구들이 국어 공부, 수능 공부를 한다 막 매달릴 게 아니고 책 좀 읽으세요. 좀 어려운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문 읽는 게 빨라져야지 국어 공부의 기본이 갖춰지는 겁니다. 영어는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평가니까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듣기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나와서 듣기에서 틀리는 친구들 없어요. 거의 뭐 빈칸 추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빈칸 추론이죠. 추론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는 뭐 듣기에서 많이 틀리더라. 얘도 한 몇 대 종아리 한 10대는 때려야 돼요. 듣기에서 틀리는 애들은 게으른 애들이에요. 들으면 들려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계를 미리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조금 더 수월한 3학년 수험생의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 보겠어. 그러면서 2학년 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과학탐구 뭐 사회탐구를 정말 끝내놓고 3월달 전국연합을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수능 시험지를 딱 봐서 풀었더니 아 나 다 50?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3학년 때 정말 수능이라는 공부를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3학년 되면 정말 마치 공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죠? 1학년 생활이 1년이라고 한다면요. 2학년 학생들 지금 느낌 어때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기말고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요. 요게 한 1.5배속으로 갑니다. 1.5배속으로 시간이 흘러가요. 3월 전국연합 딱 치르고 났더니 6월 모의평가 본대요. 아, 이게 왜 시험이 이렇게 빨리 오지? 그랬더니 수시 원서 쓰고 있고요. 9월 모의평가는 수시 원서 쓰느라고 시험이 있는 줄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한다, 뭐 한다 하다 보면 수능이에요. 그리고 졸업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데 3학년에 올라와서 내가 그래도 차근차근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뭐 저한테만 듣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들을 거고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 듣는 얘기를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나간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나중에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한 지붕 세 가족 교사도 헷갈려 대입제도 아니 우리 애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는지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거 해온 것뿐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바뀐 교육과정의 문제를 우리가 연습할 이유는 없죠. 그건 수능에서 안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일반 문제집을 보면 간혹 가다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그 빠진 문제, 내면 안 되는 문제가 일반 문제집에도 실려 있긴 해요. 하지만 올해 바뀐 것 중에 이제 대폭 바뀌는 게 수학 아닙니까? 수학 가형, 나형인데 어차피 내용 수준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바뀌었다라는 거 생각 필요 없이 그냥 기출문제 많이 돌려보면 그래도 뭐 나중에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뭐 학생은 피해자, 어른은 가해자 뭐 이런 얘기에 절대 현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겁주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다 정보 있고 상담하고 물어보면 알고 다 있는데 뭐가 어려운 거고 복잡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3학년 부장을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도 학생을 지도하면서도 이런 교육제도 흔들렸다라고 해가지고 겁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학생을 지도하고 공부 내용 뭐 이런 거에 변화는 결코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먼저 들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학생들은요. 사실 만나가지고 너 뭐가 되고 싶어? 너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려요. 저는 공부 못해요 이래요. 아니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결과가 좀 안 좋았지 않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나는 공부하고 담을 쌓은 아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요. 저 볼링을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어떻게 쳤냐면요. 볼링을 던졌어요. 재밌더라고요. 아니 힘은 있지. 그러니까 볼링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돼서요. 그때는 이제 CA라고 해요. 클럽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볼링반을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뭘 애들한테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가서 출석 부르고 게임해. 그러고 다 끝나면 몇 게임 끝나면 출석 체크하고 집에 가. 이게 다였어요.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한테 가르쳐주 뭔가 지도해줘야 되는 교사로서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럼 교사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링을 배워보려고 했어요. 딱 5일 배우고 끝냈어요. 5일 동안에 볼링을 끝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쳤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월화수목금 물론 이제 전문가한테 배웠죠. 전문가한테. 갔더니 자세 잡으라고 그러더니 공만 계속 주는 거예요. 무조건 굴리래요. 점심은 컵라면 하나 먹었어요. 8시간 동안 굴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학생들한테 뭐 볼링 어떻게 자세 웬만한 건 가르칩니다. 기본적인 거 가르쳐요. 그러면 예전에 저와
그 과정을 겪고 나서의 저를 비교해보면 제가 뭐 볼링 뭐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까? 원래 못 쳤던 거죠. 치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배우고 하니까 요 어디 가서 볼링 칠 때 볼링 좀 치셨나 봐요. 이런 얘기는 듣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등떠미니까 그냥 학원 가서 학교에서 한 게 다 아니었을까요? 내가 직접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해서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대학에 이 학과를 가야 되니 내가 공부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져봤냐라는 거죠. 그 목표 없이 대학에서 오라고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어떤 내가 안 해서 그랬던 거지 나도 뭔가를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고 실천을 해나간다면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학생들 보면요. 부모님들 사실 학교에 그냥 가시더라도 상담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상담하러 가시지 마시고요. 불현듯 가보세요. 그래서 교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애가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조용히 교실로 가가지고 이 창문으로 한번 담임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수업이 뭐 1교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요. 그냥 뭐 오전에 졸고 있는 친구 상당히 많고요. 왜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깨워보셨죠? 애가 팔딱팔딱 일어나요? 야 기상! 그럼 빡 일어나서 씻고 나갑니까? 5분만 더 이러지 않아요? 그게 10분 되고 그렇게 꾸역꾸역 밥 먹고 학교 보내놨더니 학교에서도 비실비실 대고 있어요. 그러다 얘네들이 한 3교시 때 깨어납니다. 3교시 때. 왜 점심 먹을 때 가까워졌잖아요. 바로 깨면 점심 맛이 없거든요. 그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립니다. 식곤증처럼. 그리고 7교시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자율학습 방과 후가 있고 자율학습 시작된다. 학생들의 공부 태도를 보면요. 공부 계획이 없는 애들이 이래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수행평가 준비 좀 해야지. 수행평가 막 준비합니다. 오늘 또 시간이 남는데 영어 단어 좀 외울까? 영어 단어. 오늘따라 안 외워지네. 수학책 보이네? 수학책 문제 좀 풀까? 문제 풀다가 역시 난 수학은 아니야. 국어책 펴가지고 국어 좀 읽고 문제 풀고 그리고 채점하고 동그라미 X 틀렸네 기분 나빠 뭐 이러면서 덮어버리고 실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학기가 되고 1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떤 목표로 어떤 성취도를 얻으신 건데요. 늘 닥쳐서 나한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공부를 했지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뭐를 끝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가겠다 이런 생각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더 학생들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건요. 계획표를 짜오라고 그랬더니 방학 동안에 너가 5주 동안 무슨 공부를 할 건지 계획표를 짜오라고 그랬더니 6시 기상 7시 식사 우리 동그라미 일과표 있잖아요. 그걸 짜왔어요. 고3이.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과정의 생각이 한 번도 없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몰라서 못했던 거지 내가 제대로 했을 때도 이성적일까? 이겁니다. 제가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오랜 시간 두고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이어나갔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자신감 그리고 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고통 이 고통이요. 그래 결심했어. 이건 됩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정말 변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갑니다. 요게 우리 옛말에 뭐 있어요? 작심 삼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제가 이것도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변해야 된다 그러면 180도 다른 생활을 해요.
어제까지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애가 변했어, 나 변할 거야 그러더니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막 정말 열심히 하루 생활합니다. 학교에서도 안 졸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획 짠 거 실천하고 집에 왔는데도 또 공부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생활하고 3일째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 힘드네. 힘드네. 오늘 좀 쉴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아 내가 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고 다시 또 3일은 해요. 이게 우리가 변한다라는 게 이렇게 180도 변화요. 왜 작심삼일이냐면요.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와요. 안 하던 짓 하려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님도 지금 뭐 집에서 공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퇴근하셔가지고요. 하루에 5시간씩만 수학책 공부 좀 해보실래요? 제가 뭐 한 200만 원 달성하면 2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지 한 5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30일, 한 달을 해라, 2달을 해라.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못 하실 거예요. 왜요? 지금 아버지 몸에는 그게 적응이 아니고 직장생활 뭐에 적응돼 있는 몸인데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7년, 18년 살아왔어요. 많이 살았죠? 그렇게 살아온 동안 생활 태도가 습관이라는 게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떨어지네요. 떼수건으로 막 밀어도 잘 안 떨어져요. 변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가 98.7%가 일치한대요.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훈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1.3% 때문에 누구는 인간의 인간으로서 인간이 최고 정점 아닙니까? 동물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돼 있고요. 누구는 침팬치 돼 있는 거예요. 침팬치와 인간의 DNA 구조가 1.3% 차이. 차이 난다. 인간이 정말 차이 난다라고 해도 실제 우리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십니다. 부모님들은 아세요. 부모님들은요. 뭐 당장 옆집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17년, 18년 살아온 게 많이 산 것 같지만 지금 경험치가 반에 가가지고 1등 하는 애 보면 와 좋겠다. 그냥 그림의 떡처럼 저게 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는 그 1.3%를 제가 24시간, 60분, 1440분 그거에 1.3%를 계산했더니 18점 몇 분 나와요. 사실 우리가 차이 난다라는 거는 하루에 2, 30분 만에 변화만 주더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2, 30분의 변화 가지고 힘들다라는 걸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이랬을 때 뭔가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그게 주춧돌이 돼서 도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변화하려면요. 내 하루에 30분 정도의 변화만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너무 많은 걸 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몸에 배게 꾸준한 시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지켜보겠다라고 밀고 나가 보신다면 분명히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좀 1, 2학년 때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진로 희망 계열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1, 2학년들은요. 계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 시험 보죠. 다시 말하면요. 대학의 인문사회 대학과 자연 공과 대학의 대학들이 이 수학 시험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문 계열을 가려면 나형을 보고요. 공과대학 가려면 가형을 봐야 되는데 아니 엄하게 지금 1, 2학년 때 그냥 나는 마음속으로 나형을 볼 거야.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다. 나중에 3학년 너 나중에 무슨 과 갈 건데? 저 공대 갈래요?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뭐를 할 건지.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고1 학생 같은 경우에 고2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했나요? 고2도 했나요? 네. 고2 안 했어요? 했어요. 자유학기제라는 게 자기의 진로 희망 찾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나고 나가지고 이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친구랑 상의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여기 진학지도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상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순수해요.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너무 순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른들의 조언도 조금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이렇게 타협점을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시인지 정시인지. 근데 기회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없어진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2학년 말때 난 정시야. 그랬는데 부3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정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7월 달에 수시 쓰겠다고 그때부터 뭐를 해요. 준비가 늦었어요. 수없이 준비를 많이 해온 친구는 어떨까요? 어제 그 경북대 수의학과에 내신 좋은 친구와 내신이 한 1.5등급 정도 차이 나는 두 친구가 수의학과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보통 내신 좋은 친구가 수의에 의에 치의를 붙어줬었는데 올해 경북대 내신이 나쁜 친구가 오히려 붙었어요. 뭘까요? 전공 적합성이에요. 전공 적합성이에요. 얘는 점수 맞춰서 이과 선택하네. 이건 종합전형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진로 희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했던 고등학교의 활동들을 봤더니 딱이야 수의학과 캣맘이래. 아니 학교 가면 들고양이들 있지 않나요? 밥 좀 주고 좀 키워보세요. 키우세요. 수의학과. 의학과 가려는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의학과. 치의학과. 의학과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의학과 관련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너 실수가 있는 편이니 없는 편이니? 좀 실수가 잦죠. 너 의사 되지 마. 저는 이래요. 왜? 의사는 실수하면 안 돼요.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겁니다. 월급을 많이 줘서가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수술하고 났는데 어머 실수했어. 이럴 거예요. 아니 누구 아는 사람이 수술했는데 의사가 어머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이거 용납해 줄 거냐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이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치밀하고 완벽한 친구들 이게 전공 적합성이 마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이 탐구 과목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뭐 시험 과목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가형 친구들, 이과 친구들 작년 이과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재수생이 이 수학 때문에 재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왜? 이게 기하 벡터가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요즘 기하 벡터 무지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고3 지금 기하 벡터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제 수업이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정말 저는 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그거를 점점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목이 없어졌거든요. 이거 만만하거든요. 네. 수학이 만만해지고 과학 공부 끝났고 한 번 더 쳐보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 지금 1학년 친구들도 미리미리 수학 공부 좀 많이 해놓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2 학생들은 계열별 선택 2과목으로 해주시면 돼요. 계열별 선택 2과목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친구들 있을까요? 나는 공과대학 갈 거야. 나는 기계공학과를 갈 거야. 나는 기계,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탐구 과목을 사회문화하고 물리해야지? 대학이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대학이. 그래서 자연계열 쪽은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지금 1학년은 아예 지정을 했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 대학이 지금 발표한 사항들이 조금마다 달라요. 다. 그래서 이따 뭐 장재호 선생님이 이런 부분까지 터치해 주실 것 같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걸 잘 선택해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에서 어떻게 지금 허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또 어떤 대학은요. 그냥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대학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대학들은 그런 지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쪽이면 일반적으로 사회 과목 중에서 2과목을 택해 주시고요. 자연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연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열이 없는 게 아니고 대학 계열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화생지 1, 2, 8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2는 아직 지정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2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현 고1은요. 선택 2과목 들어가는데 계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회, 물리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현 고1이요. 이 과학 계열에 갈 사람들, 공대 자연과학 계열 갈 사람들은 과학에서만 2과목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한 대학들이 이만큼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일부러 높은 대학만 추출한 게 아니고요. 주로 이 대학들이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눈치를 보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한다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그래 탐구 과목을 미리 끝내놓고 3학년이 되면 좋다라고 했잖아. 나는 사회문화 물리할 거야. 그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과학 2과목이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를 미리 맞춰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니 이거를 맞추고 대학을 정할 게 아니고 학과를 정할 게 아니고 내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어디 학과 그리고 나서 이런 시험에 대한 정보들을 꿰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지 아래부터 꿰맞춰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위부터 꿰맞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문과 쪽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사회 과목 쪽에서 자연계열 쪽이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과학 과목 쪽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2과목의 선택자들이 현저히 줄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 보는 시험을 볼 거냐 1000명 보는 시험을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10만 명 보면요. 1등급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000명 나오는 거잖아요. 4,000명 나오는 거 아닙니까? 4%니까요. 1등급이 4,000명 나옵니다. 근데 1,000명 보면요. 40명 나오는 거죠. 아, 전국 40등. 전국 40등.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 과목도 좀 학생들이 많이 모집단이 좀 많은 쪽으로 해서 좀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좋아하는 거 합니다.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점수가 나오는 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좋아하는 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 과목도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집 인원이 좀 작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 보는 응시 인원이 작다는 얘기예요. 또 지리 좋아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세계 지리, 한국 지리 다 합니다. 막 지리. 이 지리 탕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건지. 예. 근데 지리 그렇게 오는 애들은요. 지리 오타쿠들이죠. 지리에 그냥 대단한 애들이라고요. 그런 애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 조금 그런 것도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선생님 학생 수가 좀 이렇게 시험 많이 보는 과목이 뭡니까? 이런 것도 정보 아닙니까? 예,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해 드린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 당연히 얘기해 주실 거고 교육청 상담 왔을 때 그런 거 상담 받으시라고요. 선택 과목.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학관님 조정되는 거죠 그거? 네. 안 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 이제 교원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가서 잘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등급컷 3학년 등급컷 보여드릴게요. 1, 2학년 때 전국연합 많이 보셨잖아요. 전국연합 보시면 애가 그러니까 나영 같은 경우에 80점을 받았고 뭐 예를 들어 78점을 받았는데 1등급이야 찍힌 거는요. 그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3학년 올라오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6월, 9월 수능 6월이에요. 9월까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딱 고정돼 있어요. 2문제 틀리면 1등급이고요. 그 다음 4문제 틀리면 2등급이고요. 그 다음 5등급 보실래요? 컷이 몇 점이죠? 막 32점, 47점 가영. 가영은 조금 하네요. 32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성적표에 5등급을 받았다? 이게 좋아할 일인가? 이겁니다. 아니 얘네들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지 않아요. 그 6등급 애가 8등급 애한테 가가지고 야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해보렴 수학을. 너도 2등급 올려서 나처럼 6등급이 될 수도 있어.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찍은 게 잘 맞았냐 안 맞았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1, 2, 3번 계산 문제 맞았다 안 맞았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그냥 막 어설프게 하니까 어떻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따가 조금 얘기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수능의 지표는 딱 기억하셔도 됩니다. 2문제 틀리면 1등급, 4문제 틀리면 2등급. 그 다음 등급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공부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1, 2등급은 받아야 되는 공부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학원 보내놨어. 또 인강 해줬어. 다 해줬는데 뭐 5등급 받았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부 1등급 아니면 2등급 정도는 나올 테니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으로 기억하십시오. 수학은 몇 문제 틀리면 2문제 틀리면 1등급이요. 4문제 틀리면 2등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2문제 넘겨서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이런 목표가 없으면 조금 어려운 수학 나오면 아 이거는 어렵네. 에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럼 꼭 나오죠? 지가 안 한 것만 골라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봤던 생각하면서 국어 같은 경우도 야 내가 이 비문학만 좀 쉽게 나오면 나 그냥 최고 정점 찍을 수 있는데 그러면 비문학 강화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엇박자인 거예요. 그건 대비를 안 한 거죠. 아니 시간 지금 고1 시간 있는데 왜 그런 대비를 안 해나가시냐고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거 접니다. 아 그렇게 다릅니까? 항상 이 사진을 틀면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요건 화장한 거고요. 화장 안 한 거고요. 그 차이네요. 제가 옆에 이 한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요. 학교에서 보면요. 저희 때랑 요즘 학생들. 저도 애가 대학생이니까요. 키우면서 느낀 거예요. 애한테 야 더 해. 그랬더니 애가 한다는 말이요. 아버지 지금 세대는 저희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한테 헝그리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놀 거 놀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걸 들여다봤더니 놀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저희 이제 부모님들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차이가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막 영어 사전 찢어가지고 먹었어요. 네, 무식하죠. 그거 먹으면 뭐 이게 단어가 여기 갑니까? 그 무슨 무식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알같이 보려고 했다는 정신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요즘 공부를 보니까 이걸 많이 해요. 학교에서 7시간, 8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을 들어요. 학원 가면 수업을 들어요. 배우는 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저희 때 그런 게 쉬웠던 게요. 저희 때는 배우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과목이 많았지 사실 배우는 게 많잖아요. 요거 배우면 그날 와서 그것만 그냥 딱딱딱딱 외우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인강 컴퓨터 키고 뭘 해도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작정하면요. 인강 같은 거 얘네들이 1.0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얘네들 귀신이에요. 2.0. 다 들려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강의를 2.0으로 들어버리면요. 27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강의 10개를 들어도 5시간이 안 걸린대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강의를 20개씩 듣는다고 쳐보자고요. 강의를 듣기만 한다고요. 이게 들어서 되는 거면요. 아니 공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틀어놓겠네요. 네,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우려고요. 요즘 학생들의 차이가 딱 여기 있더라고요. 듣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요. 가끔 우리 친구들도 이건 부모님하고 약속을 하셔도 좋아요. 집에서 내가 컴퓨터를 킬 때는 방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컴퓨터를 딱 지나가면서도 보이게 화면을 딱 하세요. 학교에서 애들 손동작 무지 빨라요. 선생님 떴어! 이거예요. 화면 바로 전환됩니다. 그냥. 아, 대단한 능력들이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만 누르면 바뀌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전수해요. 야, 하나. 요거만 들어요. 강의를 보고 있는 얼굴을 보면 얘가 공부하고 있는지 딱 느껴집니다. 요즘 인강 선생들이 무지 재밌어요. 애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그런 얘기예요. 왜? 우스갯소리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강의를 들으면서요. 학생들은요. 수업 내용은 지겨운 거고 재밌는 것만 기억나.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다? 그 다음날 다 소문나고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고 있는데 애들 표정이 이래요. 이래요. 아니 옛날 TV 볼 때 어른들이 왜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애들 인강 바보 상자입니다. 인강이 많아진 건 좋아졌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한다. 그래서 그게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뭔지 아시죠? 습입니다. 배우라 익힐 습입니다. 정말 공부라는 거 한번 우리 친구들 변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셨다면 이 원칙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1시간 배웠다면 그걸 적어도 3시간 이상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습의 과정을 반드시 가지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뭐가 어려운 거라고요? 습이 어려운 겁니다. 습이.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성적에 어떤 과목 시험을 보는데 요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점 정리하는데 3-4시간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암기하고 문제집도 풀고 또 다시 암기하고 그래서 암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죠? 시험 바로 전에 한 5분 만에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습의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공부도 할 맛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문제집 한 권을 끝내기 위해 정말 한 달이 걸렸다면 그 다음 새로운 공부를 하더라도 한 달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공부가 수월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배우는 거에 포커스만 맞추지 마시고 습에도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방법은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국어 선생님을 만나도 영어 선생님을 만나도 그 다음에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을 만나도 공부의 원칙이라는 게 다 공통 요소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요. 이거 무시하고 일로 가기도 하고요. 이거 무시하고 일로 가기도 합니다. 학생들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그래 결심했어. 나 공부 좀 해볼 거야. 그러면 제가 만약 반에서 10등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몇 등 하는 애를 찾아가겠어요? 1등이나 2등 하는 애 찾아가겠죠? 1등은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이니까 2등은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걔가 공부하는 내용을 참고하는 거예요. 봤더니 기출문제 풀고 있네요. 야,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 기출을 풀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였는데 기출을 안 해서 내 공부가 이 모양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걔는 이 단계를 거쳐간 건데 그런데 바로 탑승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뭔지 모르겠고 잘 안 풀리고 그냥 암기하는 느낌만 드는 거고. 학생들은요. 제가 수학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그러면요. 늘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수학은요. 개념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얘기예요. 3점, 4점 다 푸는데요. 어려운 4점을 못 푸는 것뿐이에요. 네, 4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개념은 다 알아요. 아니, 넌 개념이 없어. 그런 애가 개념이 없습니다. 왜? 개념을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요. 개념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해 줬을 때 아는 거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은 문제를 보고 다 떠올려야지 그게 개념이에요. 개념이라는 건요. 선생님이 가진 개념과 학생이 가진 개념이 달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빨간 불일 때 멈추고 녹색 불일 때 건너가세요 라는 약속이 개념인데 이게 다르다면 빨간 불에 건널 거라고요. 이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아까 배우는 게 다 잘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는 봤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하면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열이다. 수학 1회 수열이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합, SN과 AN 사이의 관계,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 공식, 그 다음에 뭐 원리합계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 시그마 정의를 해서 시그마 성질 나오고요. 그리고 시그마 성질을 이용한 게 수열의 합이니까 부분 분수와 무리식의 합 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풀어봤던 문제까지가 다 기억이 떠올라요. 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수열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하라 그러면 전 교재 없이 제가 문제 만들어가면서도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인데 학생은 들어봤던 거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봤던 거는요 다 알아요. 그리고 왜? 그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물건 찾다가 집에서 못 찾는 경우 있지 않나요?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위를 좀 쓰고 싶어요. 가위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가위가 없어요. 못 찾겠어요. 집에 가위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안 그래요? 가위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는 분명히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 없는 집도 있나요? 분명히 가위가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내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썼어요. 가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라는 건요. 머릿속에 한번 들어본 거 물론 이 머릿속에 다 맴돕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뇌에서. 그런데 습의 과정을 거치면 이게 착착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런 게 탁탁 튀어나와요. 가위 어디 있지? 아빠 여기 있잖아. 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뭘 묻고 있고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내가 뭘 경험했었는지 이게 다 떠오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개념 공부하고 많은 문제들을 연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험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실전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아니 선생님 제가 시험 끝나고 다시 풀었더니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 빼고 다 풀 수 있겠던거려. 이래요. 너도 안 돼. 왜? 그 친구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이 시험은요. 수능은 100분 동안 봐야 돼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교직 경력이 있다 보니까 평가원, 저는 출제를 못해요. 왜? 그럼 제 책에서 다 내버리게요. 그러니까 저는 검토를 거의 10년가량 평가원 일을 해줬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시험을 실제 만들어지면요. 한 120분짜리 시험지가 만들어집니다. 왜? 여러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생각 과정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100분짜리 시험이니까 요건 요 계산을 좀 뺄 수 있게 좀 간단하게 고치고 고쳐요. 그래서 100분짜리라는 시험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학생이 다시 푼 거는요. 시간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험지를 100분 풀렸을 때의 점수와 120분 풀게 했을 때의 점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다시 풀었더니 다 맞췄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는 문제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무엇인지 그 실전에 맞는 연습까지를 해야지 완벽한 공부가 된다. 이게 수학만이 아닙니다. 수학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 국어도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문들의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실제 어떤 기출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실전 연습 빨리빨리 읽어내야 되니까요. 다 연습이에요. 보면. 많이 연습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영어 듣기평가가 시작되면요. 학생들은 2장의 시험지를 접고 시작합니다. 듣기평가 방송이 타종 없이 시작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요. 바로 듣기평가 1번 문항 나올 때 시험지를 넘겨가지고 19번 문항을 풉니다. 뭔지 아세요? 왜? 듣는 건 들리거든요. 들으면서 독해 문제 푸는 거예요. 독해 문제. 그런데 이런 연습 안 돼 있는 애들은 듣기는 듣기에 풀고 나중에 풀어요. 그런 애한테 시간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라? 그 친구 적응 못합니다. 3학년 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원한다면 미리 좀 연습을 해봐야지 적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응 안 돼 있는데 무작정 테스트 할 겁니까? 임상실험 거치지도 않고요? 한 번씩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뭐 연계문항인데 어쨌든 저는 뭐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책 한 권 제대로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EBS가 아니더라도 책 여러 권 사지 말고요. 제발 한 권 제대로 좀 푸십시오. 그걸 못해요. 학생들이. 그걸. 그래서 사실 똑같은 문제라고 선생님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똑같지 않다라는 건 학생들만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문제 내시는 거 맞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비슷하게 내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요쪽이 6이고 요쪽이 4잖아요. 그러면 요 AA 똑같이 그냥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보다 더 이렇게. 그 숫자 2, 요 숫자 2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2보다 더 크거나 같게. 이쪽이. 뭐보다 더 크거나 같고 2가 더 크잖아요. 2를 빼야지 같게 된다 이거예요. 작거나 같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게 되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중복 조합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현 고2, 현 고1의 100% 출제 문제고요. 중복 조합 문제는 100%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권을 제대로 여러 번 풀고 본인이 저는 이게 수학의 언어예요. 언어.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결국 식으로 쓰고 그 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읽고 식을 못 만들어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학협의회 사이트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EBS에도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강의들 다 무료입니다.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논술 뭐 여러 가지 상담까지 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늘, 가을 하늘 보면 이런 모습 보여지나요? 울산도요? 철새들 이동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이 항상 V자 모양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앞에서 날개짓을 하면 상승기류가 발생된대요. 그러면 뒤에 오는 이 새는 그 본인의 어떤 날개 힘을 갖다가 한 70%만 들이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들 옆에 같이 있다 보면 같이 공부하는 이 붐업이 돼요. 오늘 여기서 이 학생들 조직해서 가세요. 공부 모임. 저는 이 스터디 그룹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를 같이 설정해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가 체크해주면서 언제까지 우리 뭐 해보자. 이렇게 해나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새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낙오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다시 선두를 서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 있는 몇 마리가 가가지고 다시 V자 형태를 만들어서 그 새가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본 궤도에 들어올 수 있게 조력을 해줍니다. 저희 EBS에서는요. 우리 수험생들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한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라도 본인이 정말 성적에 대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학생이 누구일지라도 우리 EBS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끝까지 케어해 준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명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요즘 인강 많이 성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EBS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를 정말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